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숙씨입니다.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현재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으니까요. 2분기 때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네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른 소재 업종의 강세, 마지막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패턴을 보였었는데 그게 현재 좀 깨진 상태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S&P 500 지수의 네 가지 시나리오. 네 가지 시나리오에 앞서서 이분께서는 첫 번째 질문이 지난 12개월 동안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넘어서는가입니다. 현재 입장에서 이 하락 추세선인데요. 이거를 넘어서느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 써놓은 주요 지지와 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S&P 500이 4,100을 돌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022년 8월 고점 4,300은 어떻습니까? 아래로는 3,800 수준과 3,650, 3,50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의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요건데요. 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S&P 500 지수가 하락 추세선을 뚫고 20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한 후에 4,100을 돌파하고 이후에 2022년 8월 최고치인 4,300을 넘어선다. 이 4,300은 미 차트 분석가가 보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하락 고점과 저점의 61.8 구간, 피보나치 61.8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버리면 완연한 강세장, 최상의 강세장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추가 둔화 증거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더 낮게 유지되면서 성장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세를 보일 경우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거는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이겠죠. 이게 유지되면서 성장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경우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S&P 500 지수가 하락 추세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만 4,100 수준, 여기 4,100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아마 지난 8월 고점인 4,300을 다시 시험해 볼 수 있지만 그 무렵에는 10월 저점 이후, 여기 10월 저점 이후 경험했던 락간론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주식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 전망이 위험자산,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의 상승을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4,100, 4,300 이상으로 가진 못한다. 여기서 방향모색이 나오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게 완만한, 이렇게 바로 상승 못하고 여기서 방향모색을 하는 과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는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요 저항, 이 하락 추세선과 4,100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에 실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의 긴축 주기가 예상보다 좀 더 길게 지속되거나 기업의 이번 어닝 시즌이 어두운 국면을 맞게 돼서 시장에서 반응할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약세 시나리오는 10월 저점으로부터 랠리는 또 하나의 약세장 랠리인데 완만한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3650 여기 6월 저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지지를 받고 요 안에서 등락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완만한 약세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악의 약세 시나리오인데요. 이거는 똑같이 현 시장이 주요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022년 저점을 다시 시험한다.
S&P 500 지수는 3,500입니다. 이들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이클에서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2, 3개월 동안 견고한 모습을 보인 주식은 다시 원점으로 하락한다. 리세션, 경기 침체. 이 네 번째 시나리오는 실제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계속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다시 부각되고 시장의 중심에 설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이분께서 뭐를 보고 어떻게 이 네 가지를 보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달러의 하락으로 인해서 소재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분석글입니다. 여기는 달러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재 업종 ETF 상대적 강도 비율입니다. 이거는 소재 업종 ETF고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3분기 말경에 정점을 찍고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래 차트, 이 차트는 소재 업종과 S&P 500 지수의 상대적 강도 비율을 나타내는데 달러 약세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최근에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소재 업종 ETF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소재 업종은 달러의 방향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현재 금 가격이 주도적인 가운데 산업용 금속과 관련 주식들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약세로 인해서 금 가격과 소재 업종, 소재 관련 주식들이 큰 폭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비철금속 지수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비철금속 지수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입니다. 향후 달러 인덱스가 하락으로 계속 하방향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소재 업종이나 아니면 비철금속과 관련된 ETF에 투자할 만하다.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봐라. 이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보시면 이게 2007년과 8년 그리고 현재 S&P 500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는 너무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 패턴 중에서 2008년 9월, 2008년 여기 8월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하락을 시도하는 2008년 9월 주식시장의 하락을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서 비롯했지만 현재 2023년 1월의 주식시장은 좋은 강세를 보여 2008년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패턴과는 현재로서는 깨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 1월 들어서 이게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간단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 차트 분석과 의견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투자 인생 동안 위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로 망가지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위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위험이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다. 남의 말을 맹신하여 쫓지 마라. 시장을 쫓으며 시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자세히 들어봐라.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1월 31일, 2월 1일 FOMC 회의가 있고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특히 2월에 있을 소매 관련주들이 어떤 실적을 내놓고 전망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한 종목으로 국한되는지 시장 전체로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많은 관심을 보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첫 FOMC 회의 이전에 미국에서 FOMC 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